지금도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성 정책은 언제 나오냐? 제가 작가로서 답변을 드릴게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부적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2030 세대 남성들을 배제하면서 페미니즘에 몰두했을 때 왜 남성 정책은 안 하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 불통과 배제가 지금 2030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 불안과 분노의 세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 아닌 입문을 하게 된 건 2017년 바른토론 배틀을 우승하는 것이 계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1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청년 대변인 역을 역임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스피커를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별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데 인색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지난 경선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님 캠프에 있을 때도 대변인 역할을 맡았지만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갖기에는 제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제가 2017년 청년 대변인 할 당시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보면서 누군가를 위한다는 정책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정치와 정책이란 건 이토록 무거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토론을 배우다 보니까 좀 찬성과 반대의 경계가 무뎌지는 좀 회색지대로 제가 가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정치권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나는 국대다도 참가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지난 경선을 겪으면서 제 생각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과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2030 세대 청년 세대의 어떤 동질감에 동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 넘는 어른들 틈에서 홀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사실 재단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무력감이 됐고 한편으로는 제가 대표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명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쓴 건 어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젠더 갈등 문제와 세대 갈등 문제, 그리고 이 2030 세대의 유권자들이 34%를 차지하는 이 와중에 이들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밝혀보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치르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3달 동안 2권의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이건 사실 제 어떤 성향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저는 밖에서부터 뭔가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는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실무에 더 매달리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고 결정권 있는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 어른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청년 보조액들 이외에 뒤에서 애써주시는 또 이렇게 뒷받침해주시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희룡 본부장님, 이준석 대표님, 그리고 청년 보조액들의 전면에서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윤석열 후보님께서 저희에게 그만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저희 존중해주시기 때문에 또 권영세 위원장님 같으신 분들께서 이 집안 단속을 소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청년들에게 기계와 열정이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자원과 그런 지지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이 콜라보 되어야만 이 세대 화합을 이루어야만 청년 정치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와 이유였고 그래서 이 사회에 소외된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제가 첫 책으로 20대 남자에 대해서 다루게 된 건 사실 지금도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성 정책은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거 제가 작가로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부적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2030 세대 남성들을 배제하면서 페미니즘에 몰두했을 때 왜 남성 정책은 안 하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통과 배제가 지금 2030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 불안과 분노의 세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딱히 그분들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해드리는 게 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군인 월급 주겠다. 엄밀히 따지면 남성 정책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미혼 1인 가구 여성들을 위한 게 없을 뿐 돌봄, 성범죄 예방 같은 것들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많은 공약이 나갔거든요. 네. 그런 문제의식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책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MZ세대라는 거짓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Z세대라는 말 자체가 되게 공급자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이 어떤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말이 M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치 수요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지난 경선을 지켜보면서 이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4% 지지율에서 50%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전사들의 활약부터 이 짧은 메시지의 파급력, 그리고 이 트렌디한 아이템 선택, 이 커뮤니티와의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 실증적으로 규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책을 1월 1일 저희 윤석열 공약기획 언박싱 행사에서 후보님께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님이 보이고 계신 행보가 사실 제가 그때 경험칙적으로 말씀드린 거랑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이 청년 세대 역할, 특히 온라인 선거에서 이 점조직 형태로 사이버 전사들처럼 움직이는 이 청년들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어른들과도 함께 해야 되고 청년들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세대 화합의 중요성,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 세대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제 책의 목표였고, 마지막으로 그 MZ세대라는 거짓말의 에필로그 문장을 하나 읊어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고 좀 대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언제나 타자였습니다. 언제나 타자였습니다. 탓할 대상이 필요할 때는 20대 개새끼론이 나왔고, 표가 필요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됐고, 어떤 개념 정의가 필요할 때는 MZ세대라는 이름으로 타자에 의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이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이 책과 저희 행보들이 그 바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토대로 그 바람이 미풍이 태풍이 되기를 바라고, 그 태풍에 그런 청년들의 걸음걸음을 지지하는 우리 어른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